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음모론자 비슷하게 돼 버렸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부정 개표,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이 관련된 추적을 해왔고, 18대 대선 개표 부정을 고발한다라는 책을 제가 썼고, 그 이후에도 선거 부정 감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말하면 무조건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 12일이죠.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 중에 일부인데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왜요? 이 전산 시스템, 선관위 서버를 세상에 점검하러 개헌군을 보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점검을 위한 겁니까? 서버를 탈취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죠. 변명을 한 거예요. 내란 사태에 저지른 자신의 정권을 영구히 그렇게 늘리고자 하는, 연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짓을 벌이고, 이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니까 온갖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선거를 말하면 무조건 다 음모론자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이재명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2016년 여수를 왔어요. 그래서 강연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6년 9월 4일 여수 YMCA 강당에서 강연회를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지난 18대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음이 드러났고 부정선거와 개표 부정과 조작에 의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많고 증거도 많이 나왔다. 내년 대선에 또다시 부정선거가 자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합니까? 지난 대선에서 선거 개표 부정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다음에는 똑같은 방식은 어려울 거다. 저는 재검표 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전에도 새누리당이 다 했다.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 새누리당 그때 당시에 지금의 국힘당이 옛날 새누리당이었는데 재검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재검표 40%까지 했어요. 근데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과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이제 노란한 것 같다. 선거 과정도 저는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선거다고 본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국민들에게 거의 무제한의 불법 선거 유인물 수조장을 1년 내내 뿌린 것 같다. 국가기관, 국가 권력 구성에 철저히 중립에 서야 할 국가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개입,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다.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것만 언급했냐? 아니에요. 이듬해인 1월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라는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왜 썼냐면 저 밑에 이제 그 화면 캡처돼 있는 거 있죠.
횃불연대 김정일 사망 때 덕수궁의 분향소 설치 시도. 채널A가 이런 쾌도난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방송을 하면서 횃불연대에 대해서 막 비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허위사실이었어요. 횃불연대가 김정일 사망 때 덕수궁 분향소 설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횃불연대가 이 쾌도난마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이 채널A는 벌금을 물게 됐죠. 그 사건을 제가 기사를 썼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기사를 그 페이스북에 링크를 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글을. 그래서 제 지인이 이것을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라고 또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캡처를 해서 여기다 지금 가져왔습니다.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라고 썼고요. 제목을.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횃불시민연대 그리고 개표 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라고 썼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 글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쓰기 전에 강동원 의원과 지금 부정선거를 열심히 주장하면서 맨날 입만 열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정부 질의 시간에 한번 크게 18대 대선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황교안 씨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부정선거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죠. 근데 강동원 의원은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따졌거든요. 수많은 개표 상황표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황교안 씨는 뭐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말만 하지 왜 실제로 없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지는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게 글을 페이스북에 쓰니까 선관위가 또 반발을 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판을 하는 그 보도자료를 냈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다음날 또다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나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18대 대선 무효소송 심리 개시를 공식 요청하라. 이렇게 또 글을 썼어요. 18대 대선에 대한 시민들의 선거 무효 주장 사유는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군, 경찰 등 국가기관 개입, 개표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 등 셀 수 없이 많다. 개표 부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개표 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는 강동원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이해할 수 없는 100% 박근혜 투표 사례도 있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항을 지적한 나의 선거무효 소송 개시 요청에 대해 과민 반응을 하며 위협적 언사로 입을 막을 일이 아니라 제기되는 모든 의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선관위에 요청한다. 당당하다면 선거무효 소송 피고로서 대법원의 심리 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라. 전국을 찌르는 아픈 그야말로 그 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개표 부정 없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마냥 이렇게 지연되고 심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자기네들 빨리 열어서 이 재판 한번 제대로 해보자 요청한 적이 없어요.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자신들은 개표 부정 개표가 정말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됐다라고 그것을 주장하려면 이 선거 무효 소송 빨리 심리 개시해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열지를 않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무려 4년이 지날 때까지 심리 개시를 요구를 하질 않았어요. 한 번도. 자, 이제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분도 여수에 온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 24일 제12차 박근혜 퇴진 여수시민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때 제가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했어요.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3년 1월 4일 서울 경기 지역 시민 2,000명이 18대 대선은 관권 부정선거다라면서 대법원에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11개월 넘게 뭉개고 있다. 이때가 이제 3년 11개월 시점이니까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은 선거 부정이 심각하게 있었고 사실상 무효였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광범위한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명백히 선거 부정,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라고 말합니다. 선거 부정, 선거 개입, 박원순 시장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 플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김어준 씨가 만든 영화인데요. 이 18대 대선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한 영화입니다. 더 플랜이란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봐야 돼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번 꼭 풀버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K값 1.5라고 하는 것을 그 통계학자 현하신 박사가 제시한 그것을 중심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K값 1.5 뭐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잘 이해가 안 돼 막 하면서 이렇게 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김어준 씨는 이 영화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영화를 제작했던 김어준 씨는 이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음모론자로 몰아붙이는 MBC랄지 MBC 스트레이트랄지 또는 PD수첩이랄지 또는 뉴스타파랄지 이런 방송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박을 제대로 않고 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MBC나 또는 뉴스타파가 한다라고 봐서 그런 건지, 본인이 너무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굳이 말하면 자신한테 손해만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예 말을 인터뷰 요청을 해도 답변을 안 하고 반박을 안 하니까 저들은 더욱더 승승장구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그 김어준을 음모론자로 말도 안 되는 옛날에 음모론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어찌 보면 김어준 씨가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것도 오히려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낫지만 너무 소극적이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분류표 문제는 아직도 심각합니다. 아직도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미분류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예요.
멀쩡한 표들이 미분류표로 빠지고 미분류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보수 후보에게 항상 유리하게 개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있었고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표 상황표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류표 문제는 그 음모론으로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거는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다시 18대 대선 문제로 돌아와서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드러난 밝혀진 양승태 문건, 사법농단 문건이 있어요. 그 원세훈 재판 개입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알려주는 그 사찰 보고서가 밝혀진 바 있는데요. 이걸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자,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대선 무효 소송, 이게 이미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을. 상당히 그래서 대법원 2013 수 18 사건 원고 측에서 이미 원세훈 전 원장 사건 관련 내용을 청구 원인으로 추가했다. 그래서 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에 원세훈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세훈 실형 받았잖아요. 그러면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은 사실상 무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가 돼야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원장이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면 관건 부정선거라고 판결을 해야지 정상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야무야 덮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서류를 폐기하라 라는 선관위 지시가 중앙선관위가 지시를 했고 2017년 5월 11일 날 이 지시 문건이 있고, 그 다음 실제로 2017년 8월 9일 날 대선 투표지가 이게 이제 여수 선관위 건물 앞에서 지금 그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에 걸려있는 투표지를 18대 대선 투표지를 막 파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이거 파쇄해버렸고요. 그리고 대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013년 1월에 시민 사실 23만 명이 수개표 청원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 6천 명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1만 명에 달하는 원고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1만 명인데 그걸 이제 대부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2천 명으로 이제 그 줄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채 18대 대통령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가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면서 18대 대선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서 2017년 4월 27일 날 소송을 각하 판결합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는 부정선거, 관건 부정선거로 이 당선을 가로챈 자이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가 돼야지 정상인데 그냥 이 선거 무효 소송을 각하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박근혜는 여전히 전 대통령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비록 탄핵을 당하긴 했지만 전 대통령이 되어 있어요. 아예 그런 지위 자체를 박탈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법률상 실익이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 판결합니다. 심리 한번 열지 않은
대법원이 슬그머니 각하 판결을 해버려요. 4년 4개월 만에.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싸잡아가지고 저기 태극기 부대나 이 정광훈이나 황교안이나 민경욱이나 한 똑같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또 박원순 시장이나 김어준 씨나 수많은 사람들이 18대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다 이제 그러면 음모론자라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범진보 세력들 부정선거를 라고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음모론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또 우파에서 권력을 잡으면 부정선거로 개표 조작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따질 겁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개표 부정 주장은 무조건 다 음모론자? 이건 아니죠. 좀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